재생에너지 하면 보통 태양광과 풍력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죠. 이 중에서 태양광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이인형 ESG 코리아 경기 네트워크 운영위원님이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가는 큰 흐름이 있는 건데요. 태양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이인영 운영위원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이인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추세인데 특히 석탄, 석유 없는 나라들. 그런데 여전히 아직 우리 태양광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태양광 발전판이 중금속 덩어리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하기에 땅이 충분하지가 않다. 뭐 우린 사막처럼 뜨겁지가 않아서 발전량이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가 않다.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여기 나오면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한데 네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양광의 그 판넬이 모듈이라고 그러죠. 그게 네. 중금속이라는 말은 이게 어떻게 보면 침소봉대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아, 네. 그 침소봉대다. 보통 이제 태양광을 만드는 모듈판의 대부분은 실리콘 소재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모래 소재고요. 모래요. 뭐 규소 네. 같은 거고요. 니켈이 들어가는 주요 소재 중에 이제 히토르 니켈류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아주 극미량입니다. 극미량.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원전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에너지 정책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원전 네네. 세력과 반원전 세력으로 구분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보는 분들과 사람들은 태양광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확대 얘기를 하고 있다. 선동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태양광 판넬을 가장 많이 하고 독일에도 진출해 있는 특정 기업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네. 하나 쪽에 가보면 네. 하나 쪽에 홈페이지에 가보면 태양광 관련 자료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아. 예, 그 참고로 그냥 홈페이지 거기서 예, 네. 하나 큐셀인가 거기를 들어가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한 20배 정도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중금속 덩어리가 아닌 이유. 예, 일단 그게 이제 제일 큰 모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바로 야 사막에는 태양광이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뭐 여름에 장마철이 있지 길고. 뭐 계절적 이런 맞아. 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네. 근데 알다시피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천일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 천일염이요. 그럼 장마철이 있는데도 천일염을 많이 생산하고요. 뭐 재밌게도 과수가 네. 태양광을 가장 많이 요구하거든요. 과일이 익으려면 태양광이 예, 예. 필요한데. 우리나라 과일도 물론 뭐 캘리포니아보다는 부족하지만 잘 어쨌든 자라고. 잘 자라고 뭐 100% 물론 최적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오늘 쓴 태양을 내일 또 쓸 수 있다는 개념에서 이게 뭐 적다 많다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 무한히 태양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관점에서 태양광을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광 오늘 썼다고 내일 못 쓰는 네, 게 아니, 네. 석유처럼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요. 원자력처럼 폐기물이 계속 쌓이는 게 것도 아니고. 아니고. 네,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산등성에 한참 태양광 예, 예, 설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산을 파괴했다, 뭐 산사태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왜 산에다 했냐?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할 부지가 우리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오늘의 사실 핵심 주제인데요. 네. 그 태양광을 자연에다 설치하는 건 일단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우선 쉽게 하고요. 산지가 훼손된 가장 큰 이유는 네. 엉뚱하게도 그 투기적 수요입니다. 그 태양광을 해서 발전을 하고 나면 그걸 폐기했을 때 산지 개발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산지로 방향을 잡은 거고요. 재생에너지로 예. 쭉 생산하려던 예. 분들보다는 네. 그렇게 한 몇 년 해놓고 철거한 다음에 개발하려고 예, 예. 하는 그런 수요가 수요가 큰 있었다. 그게 이제 숨어 있는 비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게 이제 공격받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새만금 같은 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원래 목적이 새만금 개발의 목적과 새만금의 생태적인 여러 가지 가치, 그럼 우리가 미확인.
그러니까 원자력 그 원전 오염수 처리 오염수 배출도 우리가 그 폐해 생태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네. 새만금에 대한 거대한 변화도 우리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대규모로 태양광했을 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한 이제 공격의 소지가 되니까 환경 파괴적인 요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었죠. 맞아요. 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도 수상 생태도 수상 위에 태양광을 얹었을 때 그 밑에 수생 생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사실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변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는 자연은 가급적 건드리지 안 않고 건드리고 하는 거죠. 네. 파괴된 데에다가 하자는 거죠. 네. 이미 예, 파괴된 데다가 예, 예. 이미 파괴된 데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이미 파괴된 그렇죠. 곳인가요? 예. 네, 이 방송 어쩔 수 없이 예. 그 토양 생태고 이런 걸 이미 파괴해 놓은 자리 네. 거기에 효용을 극대화하자는 거죠. 건물 도로가 들어서서 그래서 이미 자연이 파괴된 네네. 곳에 태양광을 해보자. 이제 포인트는 이제 두 군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도로를 딱 보면 여기는 풀이 날 수가 없고 어차피 생태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올리면 일석다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 위에 지붕이 생기면 네. 쉽게 얘기해서 우천, 강우시, 강서시 교통사고를 엄격히 줄일 수 있고 그렇죠. 현저히 줄일 수 도로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 태양에너지를 차단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면 그 도로의 수명도 연장이 됩니다. 아, 도로가 덜 망가지고. 그러면요. 훨씬 그 보통 도로가 이제 이 태양광을 많이 받아서 열이 저거할 때 이렇게 스펀지 현상이 생기고 네, 도로가 네. 잘 파손이 울퉁불퉁해지고. 되거든요. 예. 녹거든요. 네, 네. 근데 태양광으로 열을 받아주면 도로 수명이 길어집니다. 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나요? 도로 위에 태양광으로 지붕을 씌우는 건데. 그거는 지금 이제 독일의 아우토반 그 제가 사진을 보내드리면 예. 올렸나 아우토반에 하고요. 또 네덜란드 코펜하겐 도시 쪽에는 도로 노면을 그냥 도심 같은 경우는 노면에다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도시보다 이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이제 도로 표적이 높고 어차피 그 면적을 활용하면 공사도 쉽고 또 도로에는 도로의 지붕을 깔 때는 도로에 노면을 했을 때는 관리상에 우리나라 같이 이제 눈이 많이 오고 이런 기상 환경을 봤을 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도로 위에 제가 이제 가칭 로드 루프 솔라 시스템이라고 네.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도로 지붕 시스템으로. 예. 그러니까 도로를 활용하는데 물론 이제 뭐 자전거 도로나 이렇게 도심 근처 관리가 쉬운 데는 그 노면에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보면 이렇게 막 공원 같은데 이렇게 보더블럭은 태양광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죠. 아,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노면을 한다는 거는 네. 도로 위를 태양광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다 하는 거고요. 바닥에요. 예. 그럼 바닥에 태양광 시설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밟거나 차가 그게 치거나 태양광은 투가 되고 그 강화 유리나 뭐를 해서 강화 소재 투명한 강화 소재를 통해서 태양광엔 지장이 없고 사람들은 다닐 수 도보나 있게요. 차량 주행에 지장이 없게 하는 거죠. 그걸 코펜하겐하고 독일에서는 지금 코펜하겐이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네. 기억을 안 하고 독일은 저 이제 아우토반을 그렇게 아우토반에 했다는 지붕을 건가? 하려고 지붕을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도로 지붕 시스템 선생님이 낸 아이디어가 제가 독자적인 건 아니고 그 독일 예. 아우토반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 그렇게 뭐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시범 사업을 여기저기 하고 있나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예, 지붕을 씌우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한 건 그럼 우리 이미 파괴된 곳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도시에 건물과 도로에 이렇게 지붕으로 태양광을 씌우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재생 에너지 양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2030년까지 알이 100은 안 되고 우리 재생에너지 비율 뭐 목표 비율 이런 거 한 게 하려면 우리가 태양광 발전 시설 목표가 30.8기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30.8기가의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이 이런 그 면적이 있잖아요. 네. 모듈 설치할 면적이 481 평방킬로미터입니다.
481평방킬로미터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토의 0.4%. 아, 근데 요 면적이 우리나라 골프장 면적이 0.5%입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로가 주제니까 예, 이제 도로를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는 이제 차선 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폭을 계산해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다 그 폭과 노견 이게 기록계라고 해서 바꿨는데 네. 그걸 해가지고 우리나라 도로의 지붕 면적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아, 그 도로별로 그 모든 도로에 지붕을 다 씌우는 걸로 계산을 하신 거죠? 그래 네. 그걸 이제 차로별로 보니까 제가 이 문서를 보내드렸는데 우리나라 국토가 보니까 뭐 2차로, 4차로, 6차로, 8차로, 10차로 뭐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면적을 그 전체를 도로를 제가 계산식으로 저 속도가 80km 이상은 3.5km, 3.5m, 네. 80km 이하 60km, 3.25m, 3m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평가받은 사람이라 이거 다 계산을 해보시니까. 예,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네. 해보니까 총 누적 면적이 우리가 아까 481 네, 제곱킬로미터. 킬로미터 필요하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도로 이렇게 잘 포장돼 있고 관리되는 데가 118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아, 그럼 모든 도로를 할 필요 없이 한 3분의 1만 지붕을 씌워도 해결이 그렇죠. 되는 건가요? 예, 도로 지붕만 가지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요 도로공사고 여기서 저기 하는데 이제 도로 변에는 여기에 이제 그 경사면 노면으로 또 뭐 할 이렇게 수도 또 활용할 있고.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면적이 있고 요거를 그래서 이제 10차선은 공사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사할 때 2차선, 4차선을 보니까 2차선, 4차선, 2차선 비율이 50%, 4차선까지 하니까 포함하면? 82%예요. 전체. 그러니까 이 정도여도 된다.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뭐 더 터널 네. 뭐 공사하기 어려운 교량을 하면 더 좋긴 하지만 그것도 기술이 있으면 교량 위에다 하면 더 좋습니다. 교량 위에 도로 안전에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 지붕이 있으면요. 예, 지붕이 있으면 교통사고를 많이 막을 수 있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우천시 굉장히 유리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지자체나 도로 관리가 이제 우리가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이렇게 있는데 각 그 도로 관리청과 그 에너지 관련 또 뭐 민자 업체 협의를 해서 최적화된 그 면적을 우리 전체 이제 1000평방킬로미터 중에서 480km는 아주 우량한 데만 진짜 효율 높은 데를 뽑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2030년까지 1차 목표 되고요. 30.8 목표로 세웠던 기가와트 예.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2030년까지 목표일 뿐. 또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하여튼 뭐 에너지 발전 용량은 한 100을 몇 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작년이 125기가거든. 125기가네요. 이건 용량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원자력은 24시간 100% 효율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에 비해서 발전량은 원자력이 굉장히 효율적이죠. 네. 화력이나 이거는 계속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태양광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밤에 안 돼, 비와 안 돼, 뭐 해서 눈이 이제 오면 안 돼. 효율이 떨어지니까 네. 보통 한 5분의 1 정도에서 뭐 그래서 한 6배 정도를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1기가 태양광 1기가는 아니 원자력 1기가를 맞추려면 태양광 6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보정해야 되고 더 우리가 네.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 지붕만 6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공장 지붕만 600제곱킬로미터면 아까 말씀하셨던 481 여기도 되죠. 여기는 충분하네요. 로스가 거의 없어요. 사실 공장은 하려고 맘먹으면 공장 지붕은 거의 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가 100 얼마 중에서 태양광이 진짜 아리백이 되고 우리가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조력도 있고 사실 풍력. 뭐 풍력도 있고 이제 네. 에너지 믹스를 한다고 보면 그럼 우리 태양광이 산업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무역에도 필요하고 아리백 기업이 지금 절실한 아리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은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예. 선생님 지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도로에 지붕을 씌우고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한다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2030년까지 30.8기가와트를 목표로 했을 때
달성하고도 남은 충분한 부지가 있고 그러니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뭔가를 궁리하지 않고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이 네.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또 나머지 질문 좀 말씀, 받으셔야 네, 나머지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틀즈입니다. 검은새. 네, 어떠한 자연도 파괴하지 않고 태양광을 할 수는 없을까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검은새 소리 막 나니까 왠지 느낌이 색다르네요. 선생님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집 지붕, 공장 지붕, 도로 위에 우리가 태양광을 막 열심히 설치한다고 하면 이게 아리백을 이루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은 1기가 가지고 태양광 6기가만큼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강점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태양광은 원전이 갖고 있지 않은 강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산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필요한 곳에서 생산해서 송배전 비용이 안 듭니다. 아 여기서 분산 개발을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자세히 설명해 독립형 주시면. 그러니까 아까 전국의 도로망의 지붕에 있잖아요. 예. 그건 거기서 가장 가까운 산업단지에다 전력을 줄 수 있겠죠. 바로 줄 수 있다. 그렇죠. 공장 지붕은 또 그러니까 구미 단지가 지금 공장 지붕을 구미, 예. 창원 이런 데가 지금 단지 공장 전체를 지붕을 태양광화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 거기에 부족한 걸 그 인근 도로에서 공급해주면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전력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한전이 모든 걸 공급해가지고 전국을 단일 공급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력이 생산해서 버리는 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저 멀리 떨어진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에서 예. 전기를 만들어서 오늘 생산한 거 안 쓰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까지 보낼 게 아니고 네. 태양광은 가까운 데서 분산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고 훨씬. 요게 이제 보완적인 게 그 ESS라고 요새 에너지 저장 장치 네네.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산지별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래 여기서 남는 걸 저기서 보내고 인근에서 하는 거 우리 옛날 전력 그리드망 컴퓨터에서도 그리드망 하는 것처럼 모자란 그리드망은 이렇게 모는 칸처럼 파도판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데서 돼 모자란 있는 데를 거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장 효율적인 배분하는 시스템을 자원 배분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전력 그리드망 뭐 전산 자원도 그리드 컴퓨팅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 태양광 같은 게 이제 그런 걸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죠. 네, 분산해서 발전소를 개발할 수 필요한데 있다. 적재적소에 갖다 주는 거죠. 네, 우리 집에서 쓰는 거를 저기 원자력이나 멀리 떨어진 화력 발전소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집 태양광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건가요? 이제 개인 집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을 단위, 네, 마을 조그만 단위. 그 단위를 네. 클러스터를 좀 효율적으로 하면 송배선 비용과 로스가 확 줄겠죠. 네, 낭비하는 전력도 없어지고 송배선 비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아리백에 이제 네. 이게 희망적인 게 뭐냐면 지금 한 10몇 년 사이에 태양광 효율이 2배 발전했거든요. 그러고는 태양광 그 집접한 기술이 발전한 기술과 거죠. 이 소재도 결국 기술의 한 측면이니까. 네. 그래서 계속 그 태양광 발전 비용은 떨어지고요. 네. 원자력 발전 비용 계속 올라갑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태양광 발전 비용이 2025년이면은 원자력 발전 비용보다 낮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 태양광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다. 알리백 얘기가 나오니까 또 청취자분들이 들을 때마다 새로우실 텐데 이건 재생에너지 100% 시대를 만들겠다. 원자력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게 선생님의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면 어떨까요? 지금 외람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환경의 열악함을 이유로 원전 르네상스를 주장하면서 아리백을 소리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경제가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기업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아리백 정책을 안 해주니까 스스로 아리백을 해야 되는 어렵잖아요. 우리 경제가 살려면 기업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이 지금 살기에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아리백인데 정부가 아리백을 팽개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과 지자체 아니면 각자 자기의 처사에서 아리백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경제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일자리 이제 그건 빠졌는데 태양광이 일자리도 늘립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요소가 있고 미국도 그걸 검증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 내가 이제 뭐 환경을 생각하는데 기후 위기 대응하면서 경제도 살리고 우리 자연도 보호하는 가장 좋은 정책이 태양광이다. 네, 맞습니다. 태양광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짧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광 그 R&D 분야에서도 태양광 기술 발전 분야에서 R&D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 실제 시공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폐기하고 다시 재생하고 그 과정이 다 산업이 새로 인력이 생기는 필요하다. 거죠. 그러니까 화력 발전에 비해서 태양광 산업이 더 인력이 많은 많이 고용을 필요한. 창출하게 되죠. 사람의 노동이 더 많이 원자력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많이 수 생기죠. 있는 원자력보다 그렇죠. 화력보다 그렇겠네요, 진짜.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경제까지 말씀하시니까 아리백 얘기는 또 우리가 다음에 태양광 시간에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태양광에 대해서 궁금했던 얘기 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인국 정은지입니다. All for you 듣고 4부에서 뵐게요.